합시다. RPM 89쪽. 자, 저번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유형 7하고 관련된 거, 자, 3차 방정식 작성하는 내용.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있었듯이, 자, 3차 방정식에서도 이제 이거 작성하는 거 있고. 자, 그래서 3차의 개수가 1이면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시면은, 자, 해당 3차 방정식이 자, 필연적으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쭉 이제 충실하게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 0.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면은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세근의 합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되지. 세근의 합 곱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세근의 곱. 그래서 요 형태 요 형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해보면은, 자,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랬을 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자, 요 3차 방정식은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좀 이정계수 ABC를 찾으시오. 자, 한마디로 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지나 3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 3상의 계수가 1이면서. 자, 그래서 하여튼 요 세 가지를 보여야 되는 거지. 세근의 합이랑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이랑 세근의 곱이랑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이제 구하셔야 되겠네. 자, 먼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부터 어차피 이용될 거니까 써보면은, 자, 현재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고,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이네. 현재 이 상태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새로 계산을 해야 되지. 세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자, 이거 계산하셔야 되겠고.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통분해서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2되니까 자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되고. 인성아, 좀 잘 찾으려. 자,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두 개끼리 두 근끼리 이제 곱한 것들이야. 이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통분하시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역시 또 넣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지. 이건 이제 끝나서 1이네.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작성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작성하시면은,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하고 이제 세근의 합이야.
자, 근데 세근합이 또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플러스 2x제곱 그렇게 되고. 자, 플러스 두근끼리 곱들의 합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근의 곱인데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방정식이랑 똑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1. 자, 이러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하거든. 역수분의 성질이라는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626번 풀 때 이렇게 이제 힘들게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FM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FM도 알아야 되지만 역수분의 성질. 자, 예를 들어서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은 요 방정식을 구성하는 개수들을 정반대로 거꾸로 뒤집은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a는 0. 자, 요 방정식의 세근은 역수관계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자, 요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면 사실상 이거 사실 금방 풀어서 풀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개수들을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 쓰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인데 요걸 이제 앞쪽을 플러스로 맞추니까 전부 다 9로 바꾸니까 x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되시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답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인생이 자리로 가는데 앞에 앉지 말려. 뭐 오셨어? 집에서 오셨어? 집에 있다 와서?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차 방정식의 혈렉은 자, 요것도 뭐 2차 방정식 내용이랑 뭐 똑같아가지고 저번 시험범위에 있었던 거. 자, 요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3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개수들에 해당하는 A, B, C, D 자, 얘네들이 이제 모두 이제 유리수 범위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유리수 범위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거를 근으로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쓰면 PQ 유리수 루트 M은 유리수 자, 그래서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하는 무리수근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놈하고 켤레 관계에 해당하는 P 마이너스 Q 루트 M 요 값도 이제 근으로 반드시 가지게 된다. 자,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다를 게 없어. 자,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지. 자, 이번에는 자, 3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개수들이 이제 모두 이제 실수 값이면서 자,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하는 허근이면은 자, 여기서 이제 PQ는 자, 정확하게 실수, 그지? 실수고, I는 자, 허수 단위,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QI가 근이면은 켤레 관계에 해당하는 자, P 마이너스 QI도 역시 근으로 가지게 된다. 요 내용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켤레근의 성질은 사실상 여차 방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 성립한다고 아시면 돼요. 2차고, 3차고, 4차고, 5차고 간에 여차 방정식인지 간에 다 성립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629번 해보면 자, 629번.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리수 AB라고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AB의 곱을 구하시오. 자, 여기 이제 문제네. 자, A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끝에 시간이구나. 자, A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해당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이제 유리수 범위에 속한다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1-루트 2도 이제 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1-루트 2도 근. 자,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3개가 될 것이니까 하나가 더 있을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더 구해야 되겠는데,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나머지 한 근을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세근의 곱이지, 세근의 곱. 그러니까 얘 혼자만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세근의 곱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면 3이지, 3. 3이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 자, 한마디로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다 알아냈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3개인 거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 A하고 B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A는 세근의 합이지.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의 합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A가 돼. A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B 값은 두 근끼리 곱들의 합이지.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의 곱. 마이너스 3과 1 플러스 루트 2의 곱. 마이너스 3과 1 마이너스 루트 2의 곱.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D가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값은 마이너스 7 그렇게 되겠지. 인성아. 인성이 몇 시에 일어났어? 아침 6시, 밤 6시. 응? 그래서 지금까지 앉아서? 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30번도 보시면은, 자, 해당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루트 3i라고 이제 가르쳐 줬었고, 그 다음에 AB가 실수라는 말이 있고, 인생이 잘 있네. 자, 630번. 자, AB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서 방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개수들이 다 이제 실수 범위에 해당하겠지. 자,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가 있어서 2 빼기 루트 3i가 근이면은 2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지. 자, 요거는 29번하고 달리 AB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구하는 것이라서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네.
자, 이것도 29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수항이 나와 있으니까 세근의 곱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4. 이게 2 마이너스 루트 3i랑 2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어떤 나머지 한 근이 있겠지. 모르니까 알파. 뭐 이렇게 이제 곱해서 간단해지게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7알파니까 알파는, 자, 나머지 한 근은, 자,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합이라서 가고 있지. 그 나머지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정답이 루트 3i. 이렇게 된 거지. 선생님 잘 오셨어. 숙제는 했어. 이승이 알겠어. 이승이 지금 잠옷이 없어요. 지금 잠옷 아니지? 좀 입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33번. 자, 유형 9는 이제 3차 방정식 활용 문제, 활용. 자, 633번. 일단은, 자,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었대.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높이도 4m고, 반지름도 4m래. 이렇게 이제 높이하고 반지름이 4m, 4m. 이렇게 이제 같은 상태의 물탱크가 있었는데,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적당히 늘리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은 만큼 줄여서 새로운 원기둥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높이를 x만큼 줄였으면은 반지름은 x만큼 늘렸다. 뭐 요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물탱크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이제 처음이랑 똑같아졌더래. 자, 그랬을 때 새로 만들어진 물탱크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4가 몇이냐면 요 소리 뭐지? x부터 일단 구해야 되겠고. 자, 일단 부피를 먼저 표현하셔야 되겠는데 원기둥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이제 느리고 줄이고 해서 만들어진 원기둥. 자, 반지름은 x 플러스 4니까 자, 파이 r 제곱 하셔서 이게 이제 밑넓이가 되겠고, 자, 높이는 자, 4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겠고. 자, 요게 이제 처음 원기둥 부피랑 같더래. 그래서 처음 원기둥 부피 밑넓이 16파이에다 곱하기 높이 4 요거지. 이렇게 이제 같으셔야 되겠네. 이제 파이 지워주시고. 자, 이게 최고차항 계수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부호로 여기 바꾸시면은 여기도 부호 바꿔서 자, 마이너스 64 이렇게. 자, 여기 이제 x 플러스 4 혼자 띄워놓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합차니까 x제곱 빼기 16.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정리하셔서 x 세제곱이고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죠. 네, 근데 그 x 마이너스 4에서 x제곱 마이너스 16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이쪽에 x 플러스 4가 제곱이라서 두 개 있잖아. 네. 그래서 그 한 개랑 이제 먼저 곱해가지고 이렇게 합차.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4끼리도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져서 그래서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x가 공통인수로 작용해서 x로 그냥 빼서 바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뭐 조립제법까지 갈 것도 없네. 자, 그냥 이 상태로 이제 근해 공식 바로 쓰면 되지. 근해 공식.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근해 공식 쓰셔가지고 x는 자 1분의 9 마이너스 절반이고, 자 지금 x 값이 이제 늘어난 길이니까 이제 반드시 양수 값이어야 되니까 풀마 중에 플러스 값만 택하면 되겠지. 플러스 값만. 루트 자 절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6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고 루트 20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자, 요 값이겠네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거를 답으로 쓰면 안 되지. 답이 x 값이 아니라 저렇게
느리고 줄여서 해서 바뀌어진 그 물탱크의 반지름의 길이, 즉 x 플러스 4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x 플러스 4. 그러니까 여기 x값 구한 거에다가 이제 4를 더하셔야 되니까 정답은 2 플러스 2 루트. 자, 요게 정답이겠지. 2 플러스 2 루트. 자, 한번 634번 간단한 건데 한번 해봅시다. 634번. 이승희. 이렇게 정신. 선생님 이거 큰 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빼면 응. 너 지금 쓴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맞아? 아 그래요? 조립제법 그러니까 그냥 넣어서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수학 시험 성적이 수학 시험 성적. 까먹어. 제일 몰라. 어떻게 뭐 좀 만족할 만했어, 뭐 됐어. 정말 좀 별로야. 맞는데 밖에 하고 있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그거 3 곱해서 하시면 돼. 얘보다 작은 수에 되는 거 있는데. 마이너스 3이요? 응? 마이너스 3이요? 아니요. 3이요? 마이너스 4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답이 나왔어. 그게 들고 들면 되는데. 그럼 안 됐었는데. 안 됐었어.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그건 이제 3 곱하고 한쪽으로 덮여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대입해서 되는 거 맞죠? 이거 답 나는데 답이 뭐집니까? 그지? 대부분 아니니까 30원은 뭔데 30원. 수영이는 뭐 잠을 많이 못 자서 뭔 일 있었어? 뭐. 맞아. 그치. 밤새가지고. 왜? 이게 사실 잠이 안 오기도 하고 해서. 이게 잘라고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세워졌어. 그 다음은 연립이차 방정식. 자, 요게 이제 스타일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차식하고 2차식으로 이제 연립이 된 케이스가 있고, 2차식끼리 연립이 된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뭐 풀이법들은 간단한데, 자, 1차식, 2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1차식을 이제 한 문자 기준 정리한 다음에 정리 후에 저 밑에 있는 2차식에다가 이제 연립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2차식끼리 나왔을 때는 한쪽이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후에 이제 연립을 해주신다. 다른 식에다가. 자, 그냥 뭐 요게 이제 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637번 해보면은, 자, 이 연립방정식을 해가 x가 알파값, y가 베타 값일 때, 자, 그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두근끼리 뺀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시겠네. 자, 그래서 이제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차식을 한 문자 기준으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 연립시켜 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차식을 x 기준으로 이제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 되지. 이제 x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군데 넣으셔야겠네. 여기 이제 두 군데 넣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y 곱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문자로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푸는 거지. 그 제곱에서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제곱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리해서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y고 숫자까지 넘겨서 더하기 6은 0. 자, 최고차 플러스로 맞추는 게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부호를 바꿔주셔서 쓰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y 값이 두 개가 나오고 y 값 하나당 x 값도 정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답은 두 쌍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y가 일단 2분의 3일 때는 여기 집어넣으시면은 2분의 3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이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겠네. 자, 요렇게 일단 한 쌍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y 플러스 2가요. 즉 y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y가 마이너스 2면은 x 빼기 4가 1이니까 x가 이제 5인 거지. 자, 요렇게 이제 두 쌍이 있는 거지. 자, 그 중에서 자, x 값에서 y 값 뺀 거의 최대값. 당연히 위에 것보다 밑에 거가 더 크겠네.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자, 정답은 뭐 7 되겠지, 7. 이런 거지. 그다음에 638번도 보면은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요 다른 연립방정식을 또 만족을 시킨대. 자, 그랬을 때 실수 A, B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서 단, 자, 이런 말도 절대 놓치면 안 되지. 자, A가 양수라는 말이 이제 주어져 있고, 자, 요때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연립방정식도 만족시킨다는 뜻은 둘이가 이제 공통의 해를 가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어. 자, 공통의 해를 가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 연립방정식에 있는 식 하나랑 오른쪽 연립방정식에 있는 식 하나랑 연립해서 풀어도 괜찮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왼쪽 식의 첫 번째, 오른쪽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 요렇게 둘이끼리 연립하면 딱 좋지. 정성맞춤인데. 자, 둘이가 이제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자로 이제 1차식을 정리하면은 y는 x-2가 되니까 자, 대입하시면 되겠네. x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10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4인데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위로 한번 약분하시고 자, 인수분해 하시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x값 하나당 y값 하나야. 자, x가 3일 땐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y가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니까 y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이제 두 쌍이 나오죠, 일단 두 쌍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 말로 고를 수가 있지. a가 양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 자, x 플러스 y 값이 이제 a 값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가 탈락이지. 음수니까. 첫 번째만 맞지? 민성아. 지금. 왜 정신을 못 차려? 자, 그래서 a 값은 x 플러스 y 값이니까 3 더하기 1하고 해서 4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x가 3, y가 1이니까 이제 이쪽에다 넣어서 3하고 1 넣어서 3 플러스 b가 1이니까, 자, b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2. 뭐 이런 거 되고. 인생이 어제 몇 시에 잤어, 말이야? 응? 너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잤어? 뭐 게임하다가 잤나? 뭐 하다가 그렇게 잤어? 자, 그 다음 이제 639번. 자, 639번은 이제 2차식끼리 연립된 스타일. 그래서 한쪽 식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한쪽이 0으로 끝나는 쪽이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겠지. 이건 뭐 쉽게 금방 보이지?
이거 합차니까 x 빼기 y x 플러스 y는 0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해의 합이네, 두 근의 합이네. 합의 자 최대값을 m,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자, 요랬을 때 이제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고, 방정식을 풀으셔야 되겠고. 자, 소개했듯이 2차 식끼리 연립됐을 때 한쪽은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인수분해 하고서 연립하면 돼. 자, 인수분해에서 x 빼기 y, x 플러스 y가 0이라서 x 빼기 y가 0일 때는 x랑 y랑 같을 때가 되겠고, x 플러스 y가 0일 때는 저 부호가 반대 관계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경우지, 두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x로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y에다가 x라고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y에다가 이제 x라고 이렇게 다 대입하면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이라서 2x제곱이 4, 자, x제곱이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x가 이제 풀마 루트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y 값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단 답이 두 쌍이 나오지. x가 루트 2, y가 루트 2. 자,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두 쌍의 답이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이게 플러스 x제곱 되지. x제곱, x제곱, 2x제곱 이렇게 되니까 4x제곱이 4지. 그래서 x제곱이 1이고. 그래서 x가 풀마 1.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 자, 이렇게 이제 다 구한 거지. 그리고 자, 그래서 두 근의 이제 합의 최대치수네. 그러니까 합을 계산하면은 요거는 합이 지금 2루트 2. 요거는 합이 마이너스 2루트 2. 자, 얘네는 저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합이 다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합의 최대값 2루트 2고 최소값 마이너스 2루트 2. 자, 그래서 2루트 2 빼기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자, 정답은 4루트 2 이런 거죠. 아시겠어? 하도 힘들어서 진짜 좋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대칭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 뭐 예시로 들면 저런 애들이 대칭식인데, 자, 대칭식은 그러니까 이제 x 글자를 y 글자로 바꾸고 y 글자를 x 글자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글자를 바꿔도 처음하고 식의 값이 달라지지 않는 거를 대칭식이라 그래. 인생 야식서. x 자리에다 y 넣고 y 자리에다가 x 넣고 이렇게 해도 처음하고 안 바뀌는 거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대칭식으로만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자, 이 내용이 되겠고. 아니,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개념은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게 관련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관련 개념이, 자, 2차항 대수가 1이고, 자, 부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하시면은, 자,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단 말이지.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값하고 y값을 두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관련 개념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칭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풀이법. 일단 첫 번째는 x 플러스 y값하고 xy값, 즉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지. 자, 얘네들을 이제 문자로 놓으시고, 거기 뭐 RPM 교재에는 이제 U하고 V 이렇게 나왔는데 U랑 V는 좀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차라리 A, B 이렇게 잡는 게 낫겠고, 그냥 이렇게 이제 A, B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 y 값을 두 개의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변수가 겹치면 안 되니까 x, y 외에 다른 변수를 동원해야 되겠고, 보통 교재에 보면 t로 썼지, t로. 그래서 t 제곱하고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 요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풀어줍니다. 자, 뭐 요런 절차로. 요게 좀 이해가 가시려나 보여요. 이해가 가시려나. 그러니까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고, B라고 잡은 게 두근의 곱이고. 그러니까 이 상태죠, 이 상태. 자, 지금은 X과 Y 값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니까. X과 Y 값을. 자, 그래서 643번 한번 해보면은, 자, 643번 자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자, 최소값을 스몰 m 이라고 했을 때 이제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고, 뭐 이게 문제지. 자, 먼저 이제 A하고 B의 값부터 구해야 돼.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값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는 뭐 XY 값은 이미 결정됐고, 여기 위에를 좀 고쳐야 되겠지. 위쪽을 지금 x 플러스 y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이제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를 a로, xy 값을 b로 이렇게 잡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저 밑에 거는 b가 바로 마이너스 6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연립하셔서 a값, b값 먼저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12가 13이니까 a제곱이 1. 자, 그래서 a가 이제 풀마 1이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인 거.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인 거.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자, t제곱, 자, 마이너스 at니까 마이너스 t. 자,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 t제곱 마이너스 at니까 플러스 b고 마이너스 b는 0. 그래서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래서 t 값이 x 값, y 값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자, t 값이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래서 답이 이제 두 쌍 나오는 것인데, x는 3,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거나, 순서를 바꿔서 x는 마이너스 2, y는 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x는 마이너스 3, y는 2. 자, 또는 바꿔서, x가 2, y는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총 4쌍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의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지. 자, 이거 이제 27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35. 마이너스 8에서 27 빼니까 마이너스 35구나. 이것도 마이너스 27에다 8 빼니까 마이너스 35. 8에다 마이너스 27을 빼니까 플러스 35.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뭐 어차피 값이 두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최대가 35, 최소가 마이너스 35. 그래서 이제 정답은 70 이렇게 되겠지. 쉬는 타이밍을 잘못 잡고 다른 반도 이제 쉬어요. 자, 이렇게 나와. 되겠어. 성이 물 한잔 하면 물 한잔 드릴게요. 민서아 정신 차려라. 물 한잔 마시고. 자, 644번도 해보면은, 자,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결국 두 군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네. 자, 역시 이제 대칭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이 되겠고, 자, 대칭식으로 구성됐으니까 두 군의 합과 곱에 해당하는 A 값, B 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정식, 이게 이제 A고 B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거 좀 고쳐야 되겠지?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y 제곱 빼기 xy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a고 b고 들어가서 두 번째 식에 의한 식은 a 제곱 빼기 b는 7.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해서 a, b 값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식에 의해서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라서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7이니까 7까지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지. 자, 요렇게 이제 유수분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이제 대입해서 b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여기 대입해서 B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제 A값, B값 두 쌍 구했지. 그러니까 답이 이제 총 4쌍이 나올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AT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서.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답이 마3하고 1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 y가 1일 수도 있겠고, x가 1,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 t제곱, 자, 마이너스 at니까 마이너스 t고 플러스 b. 그래서
t-3, t 플러스 2. 그래서 x가 3, y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마이너스 2, y가 3. 자, 요렇게 이제 답이 이제 내 쌍이 나오는 거지. 내 쌍이. 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두 군의 차를 구해보시면 되겠네. 마 3하고 1은 두 군의 차가 다 4일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두 군의 차가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최대값은 뭐 정답이 5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3은 뭐 그냥 응용하는 거라서, 자, 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니까 1차식을 한 문자화 시켜서 2차식에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1차식을 y 기준으로 고치면 y는 x 빼기 a니까 그래서 요걸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 제곱은 18 이렇게. 그래서 2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8은요. 이렇게 이제 되시겠고. 자, 그래서 오직 한 쌍의 해가 결국에는 x값이 한 개만 있게 하라는 뜻이지, x값 하나당 y도 하나니까 이제 오직 한 쌍의 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중근 가져라 이 소리인 거지. 중근 가지죠. 그래서 판별식 해가지고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6은 0. 그래서 a제곱이 36이고 문제에서 양수값 택하라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뭐 6이 되겠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시고. 자, 647번 연립방정식이 되겠고, 실근을 가진대. 자, 그래서 실근을 가지게 할 때, 자,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이거는 지금 대칭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라서 그 개념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응? 이게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t제곱이고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 자리가 지금 2배의 a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겠고, 자, 플러스 xy의 곱의 자리에 이제 a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절반 제곱 마이너스 h. 자, 실근이니까 지금 이제 등호 넣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 하면서 부등호 바뀌겠지? 그래서 6분의 5 이하이다. 그래서 뭐 저게 그대로 답이지? 6분의 5. 자, 지금 한번 48번 풀어봅시다. 48번.
4K가 아니라 2K 같은데. 아 그렇네. 잠시만. 다시 풀기는 잘 풀었네. 아니 맞아. 아니 그래서 문제를 보시는 거 정수잖아. 맞아. 근데 그거 맞고. 근데 정수. 준수 아까 뭐 1일 테스트에서 뭐 따로 질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실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이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겠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가지고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다 이거. 그래서 넘기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이해하지? 여기 이미 실근 있으니까 얘만 실근을 2개 실근을 가지면 돼. 이승경은 학교에서 뭔 상담을 했어? 네. 아까 네가 나한테 학교에서 뭐 상담했다며. 애들 다 성적 상담서. 자, 그 다음에 14번째 유형 공통근 문제. 자, 수학도 암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 돼. 그리고 이제 공통근 문제도 어떻게 푸는 것이다. 여기다 패턴이 정리가 딱 돼 있었거든.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공통근을 알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참이 되니까 식이 각각의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한다. 이게 1단계. 이렇게 이제 1단계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제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를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서로 이제 빼거나 더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2차 항이라든지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해법이에요, 요게. 자, 뭐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면은 649번. 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자, 요런 말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어. 서로 다르대. 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0하고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는 0.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얘네가 이제 공통근 알파를 가진대. 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고.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아예 이제 공통근 알파라고 하라고 주어졌지. 자, 공통근을 이제 각각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두 개를 작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도 대입해서 하나 쓰고.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자, 그래서 1단계까지 한 거지. 공통근 알파라고 잡고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를 이제 서로 이제 빼가지고 소거를 하는 거야. 이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차항 소거하면 딱 좋은데. 자, 그럼 알파 제곱이 사라지면서 k-3의 알파 플러스 3-k는 0. 이렇게 다 정리가 되시겠고.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빼서 쓰면 이쪽도 이제 k-3. 그래서 k-3이 이제 공통인수를 작용해서 k-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배운 것에 따라서 곱해서 0이니까 니가 0 또는 니가 0이지. 그래서 k는 3 또는 자, 공통근 알파가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떨어지겠고. 자,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이거든. 자,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자, k가 3인 게 거짓인데 이유는 간단해. k를 3이라고 하고서 처음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두 방정식이 일치를 하게 돼. 둘 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방정식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이라는 두 말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k가 3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k가 3이 안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분이 1이 되는 거야, 1이. 공통분 1. 자, 그리고 이제 k 값까지 구하라고 했지. 자, 어차피 공통의 근이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돼. 여기 두 번째 식에다 공통근 알파 1을 집어 넣으시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0이니까 그래서 k 값도 같이 나오는 거야. k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끝. 자, 이런 식으로. 자, 651번도 해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데 자,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대. 자,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풀이를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 공통근 알파라고 잡고 각각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 것도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작성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빼가지고 이차항 소거. 그래서 소거하시면서 k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잘 보면 얘가 k 플러스를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공통인수를 작용하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니가 0 또는 니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공통분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역시 이제 이게 이제 오답인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방정식도 x제곱 빼기 x는 0이고, 두 번째 방정식도 x제곱 빼기 x는 0.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은, 방정식 두 개가 일치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통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지, 두 개. 두 개의 공통분이 되니까 이제 이 말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옳은 소리가 되겠다. 자, 공통분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겠네. 이쪽에다 대입을 하시면은. 자, 요거 대입해서 이제 정리해서 k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곱하시면은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 그래서 K제곱 지워지고 2K 지워지고. 그래서 4K 더하기 6은 0.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 하셔서 이제 K 값이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러시고. 자, 한번 650번 풀어봅시다. 650번. 앞으로 빨리 규칙적인 상황. 풀기는 잘 보시. 맞아, 틀리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이게 공통근이고, 그래서 이게 근이니까 이제 대입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로 M 값 나와. 아니, 걔는 갑자기 왜 사회주의에 됐어요?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 더하기 2에서 4 빠지니까 마이너스 되잖아. 그 n 빼기. 그거.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 활용이네, 활용. 자,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일 때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직사각형의 이제 가로, 세로를 미지수로 잡겠네. 미지수로 잡고, 자, 대각선을 그으면은 여기 지름 10이 되겠고. 이렇게 되고. 자, 뭐 요거는 이제 XY에 관한 식을 두 개만 만들어내면 되겠지. 자, 일단 먼저 둘레가 28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가 당장 둘레의 절반인 14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빤히 보이는 게 만만한 게 피타고라스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저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고, 1차식과 2차식으로 된 거니까, 자,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그리고 고쳐서 이제 넣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정리해서 x제곱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x. 자, 14의 제곱 196이지? 196에서 100 넘어가니까 96. 그래서 2로 나누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6, 8 혹은 8,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정답은 8이겠지, 8. 이런 말이야, 이런 문제고. 자, 653번도에 보면은 이제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갑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이 73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랑 처음 수를 합하면 121이 된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자, 단 10의 자리가 1의 자리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일단 처음 수를 먼저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지. 처음 수를 이제 xy라고 잡았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y가 1의 자리, x가 10의 자리. 자,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 수의 제곱의 합이 73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3이 되겠고, 자, 이 xy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10x 플러스 y인 거지. 10의 자리 수는 10을 곱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처음 수하고 처음 수의 자리수를 바꾼 수의 합이라 하면 10x 플러스 y에다가 10y 플러스 x 이렇게 넣은 거지. 이게 121이 됐다 이 소리겠지.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11x고 11y라서 11로 묶이고 121도 11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x 플러스 y가 자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 두 개 연립하면 되는데 지금. 자, 요것도 이제 한 문자로 뭉쳐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2x. 자, 그 다음에 121에서 73이 빠지니까 121에서 48. 자, 그래서 2로 약분하시고, 아, 2로 약분하셔서 24.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수분해가 되지. 자, 그래서 x 10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8인데, 자, 문제에서 10의 자리가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를 8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8로. 그럼 1의 자리 수가 자연스럽게 3이 될 것이라서 정답이 83 이렇게 되겠지. 83. 자, 한번 654번 해봅시다.